지하 통로 끝, 네컷 부스 모니터에 방금 촬영된 미리 보기가 남아 있었다. 4장의 프레임은 전부 같은 각도였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게 뜬 인원 표기가 이상했다. 인원 오감지 중. 커튼 안엔 나 혼자였고 등 뒤는 벽이었다. 셔터음은 한 번만 났는데 미리 보기 속에는 어깨 높이가 다른 그림자가 하나 더 서 있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그림자는 한 칸씩 가까워졌다. 출력 슬롯에서 종이가 느리게 밀려나왔다. 4장의 사진이 우연이라면 왜 관리자 화면의 촬영 기록은 매번 한 줄씩 비어있고 그 빈칸이 생긴 시간대마다 내 사진에 낯선 사람이 같은 자리에 같은 비율로 함께 남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 답을 확인하면 무사할까? 내가 맡은 건 야간 무인 구역 점검이었다. 지하 연결 통로 한 바퀴를 돌며 출입 리더기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 관제 알림이 뜬 장비가 있으면 현장에서 증상을 맞춰보는 일. 낮엔 사람들 발걸음으로 묻히는 소리들이 새벽엔 기계 소리만 남아서 더 또렷해졌다. 그날은 네컷 부스 알림이 먼저였다. 단말 상단에 붉은 아이콘이 3번 겹쳐 떠 있었고 같은 항목이 10분 간격으로 반복돼 있었다. 마지막 시간은 12월 1일 1시 12분으로 찍혀 있었다. 내용은 출력 대기열이 비어 있는데 인쇄 카운트만 증가한다는 식이었다. 상태 코드도 붙어 있었다. 오류 코드 0x13. 숫자 하나 바뀌면 흔한 프린터 경고로 끝나는데 이 코드는 이상하게도 관제실에서도 원인을 확정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통로로 내려가자 공기가 한 단계 낮아졌다. 바닥 타일이 차게 식어 있었고 멀리서 환기팬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부스가 있는 코너로 다가갈수록 링 조명이 희미하게 살아있었다. 켜졌다기보다 꺼지지 못하고 붙들린 불빛 같았다. 부스 옆면에는 야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커튼을 강제로 열지 말 것, 인원 감지가 실제와 다르면 즉시 원격 정지 후 보고할 것, 출력물이 걸린 상태에서 재부팅을 반복하지 말 것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인수인계 메모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체크돼 있어야 했는데 그날 메모 끝줄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마지막 칸이 왜 비었는지 설명은 없고 비어 있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다. 나는 커튼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단말에서 원격 정지를 눌렀다. 보통이면 모니터가 바로 어두워진다. 그런데 화면은 그대로였다. 미리 보기 화면이 멈춰 서 있었고 오른쪽 아래에 인원 오감지 중이 떠 있었다. 부스 안에 실제로 들어간 건 아무도 없는데 감지 숫자가 저렇게 유지되는 건 센서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센서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뜻에 가까웠다. 서비스 패널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얇게 새어나왔다. 프린터 히터에서 올라오는 종이 냄새가 났다. 출력 슬롯은 비어 있었는데 슬릿 안쪽에 종이가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가 잡아당겼다가 다시 밀어넣은 흔적처럼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다. 그 순간 단말에 인쇄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다. 나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화면이 스스로 갱신되는 속도가 사람 손보다 빨랐다. 미리 보기에 사컷을 확대해 보니 첫 프레임부터 어긋나 있었다.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 하나가 렌즈를 보고 서 있는데 프레임 끝에 흐린 윤곽이 걸려 있었다. 2번째 프레임에선 그 윤곽이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 3번째에서야 형태가 분명해졌다. 부스 벽면은 바로 뒤인데도 누군가의 어깨 높이 그림자가 겹쳐 서 있었다. 4번째 프레임에서는 그 그림자가 더 가까워 보였다. 얼굴은 조명 번짐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머리카락 윤곽과 목선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출력 슬롯에서 종이가 느리게 나왔다.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다가 안쪽에서 다시 잡아당기는 힘이 걸린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종이를 급하게 뽑지 않고 잠깐 기다렸다. 그러자 종이는 다시 조금 더 밀려나왔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매끈했다. 갓 출력된 용지인데도 따뜻함이 없었다. 사진 스트립에는 분명히 한 사람만 찍혀야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네 장 모두 같은 자리, 같은 비율로 남아 있었다. 찍는 사람이 약간 옆으로 기울어도 낯선 사람은 늘 뒤에만 붙어 있었다. 현실 공간엔 한 사람뿐인데 사진 속엔 두 사람이 같은 규칙으로 반복돼 있었다. 반복은 우연처럼 시작하지만 같은 결과가 4번 이어지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된다. 나는 단말에서 촬영 기록 탭을 넘겼다. 거기서 더 기분 나쁜 걸 봤다.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았다. 한 줄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기록이 존재해야 할 위치에 공백이 끼어 있었고 그 공백은 다른 항목으로 메워지지 않았다. 저장 용량 그래프는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가라앉았다. 저장이 되었다면 파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은 없었다. 기록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기준으로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CCTV도 돌려봤다. 부스 정면은 사각이라 코너 광각으로만 통로 일부가 잡혔다. 해당 시간 구간을 재생하자 화면 속 바닥 반사광이 몇 초 간격으로 같은 흔들림을 반복했다. 사람 그림자는 지나가지 않는데 영상은 마치 동일 구간이 한 번 더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가 화면을 잘못 잡았나 싶어 다시 되감았지만 같은 흔들림이 같은 위치에서 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입 리더기 기록을 확인했다. 부스 서비스 패널 도어락은 출입 리더기 3번 라인과 연결돼 있었다. 잠금 해제 이벤트가 찍혀 있었는데 사용자 칸이 비어 있었다. 누가 열긴 열었는데 누가 열었는지는 공백이었다. 사진 기록의 공백과 형태가 닮아 있었다. 그때서야 안내문 문장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인원 감지가 실제와 다르면 확인을 멈추라는 말. 재부팅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 커튼을 강제로 열지 말라는 말. 세 문장이 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규칙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 스트립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단말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 이건 설명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화면에 보이는 것만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증거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통로에서 올라오자마자 나는 관제 단말을 다시 열었다. 현장에서 캡처해둔 화면은 생각보다 더 밋밋했다. 사진 속 두 번째 사람은 그럴듯한데 기록 쪽은 이상할 만큼 비어 있었다. 촬영 기록표에 한 줄 공백. 출입 리더기 이벤트의 사용자 칸 공백. 빈칸이 증거가 되는 종류의 문제는 보고할수록 불리해진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는지 반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부스 쪽을 다시 보기 전에 근처 장비함의 온도부터 확인했다. 기계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 환기팬이 도는 소리는 일정했지만 부스가 있는 코너의 공기는 유독 차게 내려앉아 있었다. 링 조명 전멸이 계속되면서도 밝기는 늘 같은 수준이었다. 켜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만 흔들렸다. 단말의 관제 메뉴에서 장비 상태를 새로 고침하자 프린터 항목 옆에 작은 표시가 추가로 붙었다. 저장 누락. 나는 방금 전까지 보지 못한 문구였다. 화면에 뜨는 글자 하나가 늘어나는 순간 현장 쪽 공기가 더 축축하게 느껴졌다. 나는 점검 동선을 바꿔 부스 뒤편 통로 쪽으로 돌아갔다. 벽면 금속 패널이 길게 이어지는 곳이라 발소리가 더 크게 튀었다. 그때 내 단말이 한번 진동했다. 같은 알림이었다. 출력 대기열 0, 인쇄 카운트 증가. 마지막 시간은 12월 1 1시 12분으로 그대로였다. 기록은 갱신돼야 하는데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첫 번째 반복을 확인했다. 시간이 움직이는데도 기록이 같은 자리에서 멈춘다. 화면의 시간이 멈추면 사람은 그 멈춤을 따라가게 된다.
부스로 돌아가 모니터를 보니 미리 보기 화면은 아까와 다른 프레임을 띄우고 있었다. 같은 사컷 형식인데 찍힌 여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서 있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는 촬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속에 나는 이미 한 번 더 찍혀 있었다. 모니터 오른쪽 아래는 여전히 인원 오감지 중이었다. 출력 슬롯에서는 이번에도 종이가 조금씩 나왔다. 다만 아까와 달리 종이가 나오는 속도가 일정했다. 멈칫거리는 느낌이 없었다. 대신 종이가 나오기 직전에 부스 내부에서 아주 낮은 마찰음이 들렸다. 커튼이 스치는 소리처럼 얇은 소리였다. 내가 커튼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안쪽에서 천이 움직인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나는 종이를 받았다. 새로 나온 스트립에도 두 번째 사람이 있었다. 다만 위치가 조금 달랐다. 첫 번째 스트립에서 그 사람은 어깨 뒤에 붙어 있었는데 두 번째 스트립에서는 한 프레임에서만 목선이 더 가까워 보였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도 미세하게 갱신된다. 반복이 아니라 진전이었다. 단말에서 오류 상세를 열어보니 코드가 바뀌어 있었다. 오류 코드 0x13은 그대로인데 하위 항목에 센서 동시 감지 지연 같은 문장이 추가돼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끝에도 공백이 있었다. 마치 누락된 단어가 빠진 자리처럼 끝이 뚝 끊겼다. 글자 하나를 덜 출력한 것 같은 공백이었다. 나는 무턱대고 전원을 끄지 않았다. 안내문에 적혀있던 금지 항목들이 계속 떠올랐다. 출력물이 걸린 상태에서 재부팅을 반복하지 말 것. 커튼을 강제로 열지 말 것. 인원 감지가 실제와 다르면 확인을 멈출 것. 세 문장은 모두 지금의 나를 막고 있었다. 그런데 멈추면 기록은 또 공백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우회했다. 부스 내부 마이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다. 촬영 중 음성 로그는 저장하지 않는 설정인데도 시스템 진단용으로 짧은 레벨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단말 화면에 작은 막대 그래프가 떴다. 무음이어야 할 시간대에 얇은 피크가 2번 올라가 있었다. 단순한 전기 잡음처럼 보이지만 피크가 올라간 간격이 묘하게 규칙적이었다. 숨을 쉬는 간격과 비슷했다. 그 순간 부스 조명이 아주 짧게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1초가 안 되는 깜빡임이었다. 눈이 적응하기도 전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모니터의 사컷 프레임이 한 칸씩 재정렬되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린 뒤에 고정된 화면에서 두 번째 사람의 머리카락 윤곽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다. 나는 단말로 그 화면을 다시 캡처했다. 저장 누락 표시가 함께 보이도록, 인원 감지 숫자가 함께 보이도록, 공백줄이 함께 보이도록. 설명보다 화면이 많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의 실시간 상태를 열었다. 잠금 해제 이벤트가 다시 찍혔다. 사용자 칸은 또 비어 있었다. 이번엔 시간도 비슷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찍히는 순간마다 인쇄 카운트가 한 번씩 증가했다. 누가 패널을 열 때마다 사진이 찍힌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커튼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데도 안에서 무언가가 촬영을 완료한다. 나는 그제야 이게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 기록에 구멍이 먼저 생기고 그 구멍이 반복을 만든다. 반복이 쌓이면 사진 속 사람이 현실보다 더 확실해진다. 통로를 빠져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모니터 밝기가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인원 감지 숫자도 그대로였다. 그 숫자가 실제보다 많은 이유를 이제는 알고 싶지 않았다. 보고는 해야 했다. 다만 그대로 보고하면 나는 질문을 받는다. 왜 커튼을 열지 않았는지, 왜 즉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는지, 왜 사진을 뽑았는지, 안내문에 적힌 금지 사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해도 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음 알림이 오기 전까지 이 반복의 조건을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시간이 고정되는지, 기록이 비어 있는지, 그리고 사진 속 두 번째 사람이 어느 프레임에서 가장 선명해지는지. 그걸 확인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도 찾을 수 있다. 나는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사진 스트립 2장과 화면 캡처 몇 개를 올리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은 결이었다. 센서 오작동, 야간 노이즈, 프린터 카운트 버그. 그런데 그날은 그 설명들이 서로를 덮지 못했다. 기록이 먼저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사진이 완성되는 흐름이 너무 정교했다. 부스 전원 차단은 보류했다. 대신 원격 정지 상태를 유지한 채 관제 단말의 진단 메뉴를 더 깊게 열었다. 숨겨진 항목이 하나 있었고 부스 내부 센서 이벤트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화면이었다. 숫자만 찍히는 단순한 페이지인데 거기에도 비정상 징후가 있었다. 인원 감지는 연속으로 잡히는데 감지 대상의 분류줄이 비어 있었다. 센서가 뭔가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 뭔가를 기록으로는 끝내 적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통로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다. 환기팬 소리는 일정했지만 부스 앞에 서면 그 소리가 아주 얇게 먹히는 느낌이 있었다. 귀가 막히는 건 아닌데 소리가 벽에 흡수되는 것처럼 가라앉았다. 링 조명은 약하게 전멸했고 모니터는 꺼지지 않았다. 인원 오감지 중은 변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센서가 고장난 게 아니라 센서가 붙잡고 있는 대상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처럼 보였다. 규칙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커튼을 강제로 열지 말 것, 인원 감지가 실제와 다르면 확인을 멈출 것, 재부팅을 반복하지 말 것. 세 문장은 서로를 지탱하는 금지처럼 붙어 있었다. 그런데 멈추면 또 기록만 비어남는다. 그래서 나는 커튼과 패널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반복의 조건을 바깥에서 좁히기로 했다. 부스가 물린 네트워크 허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코너를 돌아 장비함 쪽으로 갔다. 금속 배전함 문을 열 때 손바닥에 냉기가 달라붙었고 경첩 소리가 통로에 과하게 울렸다. 안쪽에는 허브와 전원 분배기 그리고 작은 상태 LED들이 있었다. LED 하나가 2번 깜빡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번 깜빡였다. 처음엔 단순한 전멸처럼 보였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리듬이 된다. 그 리듬이 아까 단말에서 보였던 음성 레벨 그래프의 얇은 피크 간격과 닮아 있었다. 단말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열자 패킷 드롭이 짧게 찍혀 있었다. 그 표시가 뜨는 순간마다 부스 쪽 인쇄 카운트가 한 번씩 올라갔다. 출력 대기열은 비어 있는데 인쇄만 진행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촬영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촬영을 완료로 처리하고 있었다. 완료 처리가 되면 인쇄는 움직인다. 문제는 완료를 만든 주체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네트워크가 흔들릴 때 센서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 촬영을 트리거하고 그때 로그가 누락된다. 그런데 곧바로 반박이 따라왔다. 센서 트리거라면 센서 이벤트 줄은 남아야 한다. 하지만 센서 요약 화면은 중요한 줄만 비어 있었다. 흔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어 있는 줄이 생기고 그 비어 있는 순간마다 사진 속 두 번째 사람의 윤곽이 선명해지는 쪽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비어 있음이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부스 쪽으로 돌아오며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사람이 있다는 신호에 센서가 반응하는지 보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반응은 내가 걷는 동안이 아니라 내가 멈춘 뒤에 왔다. 링 조명이 아주 짧게 어두워졌다가 돌아왔고 모니터 속 사컷 프레임이 미세하게 재정렬되듯 흔들렸다. 흔들림이 끝난 뒤 미리 보기 속 두 번째 사람의 목선 윤곽이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다. 현실의 정적이 길어질수록 화면 속의 누군가는 더 확실해졌다. 나는 단말 캡처를 또 남겼다. 네트워크 드롭 표시,
인쇄 카운트 증가, 센서 요약에 비어있는 줄, 그리고 모니터의 인원 감지 숫자가 한 화면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건 화면에 보이는 상태가 증거다. 그때 통로 벽면 쪽에서 아주 약한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도 아니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아니었다. 천이 스치는 소리처럼 얇게 끊겼다가 같은 길이로 한 번 더 났다. 2번 쉬고 2번. 장비함 LED 리듬과 같은 방식이었다. 나는 숨을 낮추고 움직임을 멈췄다. 공포는 형체가 아니라 패턴이 현실을 덮어버릴 때 시작된다. 지금 통로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라는 규칙이 있는 이유가 이제는 너무 분명했다. 확인을 더하면 할수록 사진 속 두 번째 사람은 기록에 비어있는 자리를 먹고 더 선명해진다. 그런데도 나는 한 발을 더 들이밀었다. 비어있는 줄이 새로 생기는 순간을 내가 직접 화면으로 잡아내야만 했다. 나는 반복을 확인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 같은 장면을 기다리는 건 그 장면이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 기록이 비어있는 줄을 잡아내겠다고 화면을 붙들수록 화면은 나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관찰 대상을 바꿨다. 부스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단말. 단말의 시각과 갱신주기, 캡처 파일의 저장 순서가 정상이라면 적어도 내 쪽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캡처 폴더를 열어 방금 찍은 파일의 생성 시각과 정렬을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파일은 존재하는데 목록이 한 번씩 비틀렸다. 바로 전 캡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 단말이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손끝에 남았다. 부스 쪽에서 링 조명이 또 한 번 어두워졌다. 1초도 안 되는 깜빡임. 그 짧은 공백 뒤에 모니터의 미리 보기 사컷이 다시 재정렬되듯 흔들렸다. 흔들림이 멎자마자 인원 오감지 중 숫자가 잠깐 4로 떨어졌다가 다시 5로 올라왔다. 숫자 하나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 사이 공기가 달라졌다. 숨을 들이마실 때 냉기가 목 뒤로 걸렸다. 나는 그 변화를 캡처하려다 멈췄다. 캡처를 누르는 순간마다 부스가 반응하는 패턴이 생길까 봐서였다. 대신 화면을 녹화 모드로 전환했다. 단말의 화면 녹화 아이콘이 켜졌고 저장 경로 표시가 떠 있었다. 기록은 남는다. 남아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한 번 더 반복했다. 그때 통로 벽면에서 들리던 얇은 마찰음이 부스 안쪽으로 옮겨간 듯 했다. 커튼을 스치는 소리였다. 아주 가늘고 짧게 2번. 쉬고 2번. 장비함 LED 리듬과 같다. 그런데 이번엔 그 리듬이 더 가까웠다. 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바닥 타일을 타고 전해지는 느낌까지 있었다. 나는 커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커튼 아래 바닥의 틈을 봤다. 새벽 조명 아래로 부스 내부 바닥이 얇게 보였다. 신발 끝이 보일 법한 높이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천은 움직인다. 규칙이 왜 커튼을 열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가 조금씩 분명해졌다. 열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대신 있는 것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단말 화면 녹화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파일 용량 표시가 증가하지 않았다. 녹화는 진행 중인데 저장이 되지 않는 상태. 저장 누락 표시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즉시 녹화를 종료했다.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단말이 짧게 멈췄다. 그 멈춤이 끝나자 화면 한가운데 작은 경고가 떴다. 저장 누락 표시. 그리고 그 아래에 오류 코드 0x13이 다시 붙었다. 나는 경고창을 닫지 않은 채로 부스 모니터를 봤다. 미리 보기 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아까 보였던 여자가 아니라 다른 각도의 같은 여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와 비슷하게 렌즈를 바라보는 장면.
그런데 프레임 24에서만 뒤쪽 어깨가 겹친 누군가가 더 분명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림자 수준이 아니었다. 얼굴 중심은 번져도 머리카락이 갈라지는 선과 목선의 곡선이 구체적이었다. 나는 손에 쥔 사진 스트립을 꺼내 비교했다. 첫 번째 스트립, 두 번째 스트립, 그리고 모니터 속 미리 보기.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낯선 사람의 위치가 늘 같은데 한 프레임씩 조금씩 정렬된다. 마치 사진이 아니라 캡처된 영상에서 프레임이 맞춰지는 과정처럼. 그 순간 인쇄 카운트가 또 올라갔다. 출력 슬롯에서 종이가 나왔다. 이번엔 멈칫거림이 없었다. 종이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매끈했다. 시스템이 준비된 동작처럼 한 번에 밀어냈다. 나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받지 않으면 그 출력물은 슬롯에 걸린다. 규칙에서 금지한 상황이다. 받으면 또 사진이 내 손에 들어온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선택을 바꿨다. 종이가 완전히 나오기 직전에 단말로 부스 원격 정지를 다시 눌렀다. 모니터가 꺼지며 링 조명도 같이 죽었다. 통로에 형광등만 남았다. 종이는 슬롯에서 반쯤 나온 상태로 멈췄다. 멈춘 종이 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안쪽에서 아직도 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정적이 왔다. 환기팬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마찰음 리듬도 끊겼다. 그런데 내 단말의 경고창은 꺼지지 않았다. 저장 누락 표시는 그대로였다. 나는 그 화면을 캡처했다. 이번엔 캡처가 즉시 저장되었다. 파일 용량도 정상적으로 찍혔다. 저장 누락은 부스가 켜져 있을 때만 발생한다. 그 조건이 하나 더 좁혀졌다. 그리고 그때 내 단말 캡처 화면의 상태바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보였다. 화면 녹화 아이콘이 꺼졌는데도 옆에 아주 짧은 점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남아있으면 안 되는 표시. 나는 그 점을 보자마자 부스가 꺼졌는데도 무언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슬롯에 걸린 종이를 끝내 뽑지 않고 그대로 두고 뒤로 물러섰다. 종이를 뽑는 순간이 마지막 규칙의 경계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인수인계 메모의 빈칸이 왜 비어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마지막 칸은 누군가 채울 수 없는 항목이라 비워둔 게 아니라 채우면 안 되는 항목이라 비워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출력 슬롯에 걸린 종이를 그대로 둔 채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있자니 안쪽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 더 선명해졌다. 부스는 꺼져 있는데 뭔가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 모순이 오히려 확실한 단서였다. 단말 화면엔 원격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진단 항목 하나가 새로 붙어 있었다. 출력물 회수 미완료. 나는 이런 표시를 본 적이 없었다. 종이가 걸린 순간부터 떠야 정상인데 지금에서야 나타났다는 건 경고의 기준이 종이가 아니라 손 쪽이라는 뜻처럼 보였다. 누군가 종이를 잡아당기는 동작이 감지되었을 때만 시스템이 뒤늦게 반응하는 방식. 나는 커튼 아래 틈을 봤다. 안쪽 바닥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공기 흐름이 먼저 느껴졌다. 통로 쪽으로 나가던 차가운 바람이 잠깐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 나왔다. 바람의 변화는 리듬을 가졌다. 2번 쉬고 2번. 장비암 LED가 만들던 전멸과 같은 박자였다. 패턴이 장비암에서 붓으로 옮겨온 게 아니라 통로 전체가 같은 박자에 묶여있는 느낌이었다. 기록으로 확인하려고 단말의 이벤트 탭을 열었다. 원격 정지, 인쇄 카운트 변화, 진단 경고가 시간 순으로 쌓여야 한다. 그런데 목록이 한 번 뒤틀리며 순서가 잠깐 바뀌었다. 아주 짧게 화면이 멈칫하는 감각이 손끝에 남았다. 그 멈칫이 지나가자 업데이트 시각 표시가 다시 12월 1 1시 12분으로 고정돼 보였다.
실제 시각은 흐르는데 기록이 특정 시각에만 붙어버리는 현상. 그게 반복되면서 내 쪽 기록까지 오염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관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면 흔적이 남는다. 그런데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최근 기록에 짧은 시도가 찍혀 있었다. 통화 시간은 0초로 남아 있었다. 시각은 12월 1 1시 12분. 등 뒤가 서늘해졌다. 이곳의 패턴이 부스 로그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기기의 일상 기록까지 닿는다는 뜻이 된다. 나는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비함으로 돌아가 허브 포트를 확인했다. 부스 라인을 표시하는 스티커는 반쯤 뜯겨 있었고 금속 표면은 이상할 만큼 깔끔했다. 누가 실수로 벗긴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떼어낸 흔적에 가까웠다. 그 순간 장비함 LED가 다시 2번 깜빡였다. 쉬고 2번. 내가 손을 뻗는 타이밍과 맞물려 있었다. 숨을 낮추고 케이블을 뽑았다. 아주 짧게 형광등이 흔들렸다. 빛이 약해졌다가 돌아오는 동안 통로의 정적이 한 겹 더 두꺼워졌다. 그리고 그 직후 단말 화면에서 패킷 드롭 수치가 사라지듯 내려갔다. 연결이 끊겼는데도 단말은 잠깐 더 갱신을 시도했다. 마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는 바로 부스 쪽을 봤다. 꺼져 있던 링 조명이 한 번 아주 약하게 살아났다. 불빛이라기보다 잔광이었다. 모니터는 여전히 검은데 출력 슬롯의 종이는 움직였다. 안쪽으로 아주 조금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멈췄다. 누가 잡아당기고 놓는 동작처럼. 나는 멈춘 채로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을 움직이면 시스템이 다시 손의 개입을 기준으로 반응할 것 같았다. 단말의 진단 경고가 바뀌었다. 출력물 회수 미완료가 사라지고 대신 저장 누락 표시가 한 번 더 떴다. 원격 정지를 풀지 않았는데도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캡처는 정상적으로 저장됐다. 저장 누락이 항상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다시 확인됐다. 조건은 부스가 아니라 이 통로의 패턴이다. 그때 장비함 쪽에서 금속이 아주 약하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도 아니고 진동에 의한 떨림도 아니었다. 얇은 판이 손톱에 스친 듯한 미세한 울림. 2번 쉬고 2번. 나는 끝내 커튼을 열지 않았다. 대신 뒤돌아섰다. 지금 필요한 건 확인이 아니라 탈출이었다. 이 패턴이 내 기기 속 기록까지 따라붙기 전에 통로 밖으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발을 떼려는 순간 단말 화면 상단의 시각이 다시 한번 12월 1 1시 12분으로 붙어 보였다. 아주 짧게, 깜빡임처럼. 나는 그 장면을 눈으로만 봤다. 캡처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기록을 더 만들수록 그 시각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았다. 나는 통로 출입 리더기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문을 지나면 적어도 이 구역의 관제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문제는 내가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나가는 기록이 무엇이냐는 점이었다. 나는 통로 출입 리더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원격 정지를 풀지 않았고 커튼도 열지 않았다.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사진 스트립 2장과 단말 캡처 몇 개뿐이었다. 이 구역을 빠져나가면 적어도 장비와 공간은 뒤에 두고 나갈 수 있다. 남는 건 기록이다. 문제는 그 기록이 나를 따라붙는 방식이었다. 출입 리더기 앞에 서자 주변 온도가 아주 얇게 내려갔다. 기계가 내뿜는 냉기와는 다른 결이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빨아들이듯 붙었다. 나는 출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단말에서 출입 상태 모니터를 열었다.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찍히는 화면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벤트가 먼저 올라왔다. 잠금 해제. 사용자 칸 없음. 시각은 12월 1 1시 12분으로 붙어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은 열렸다고 말한다. 나는 문고리를 당기지 않았는데도 손잡이 쪽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한 번 왔다. 2번 쉬고 2번. 바닥 타일이 그 리듬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는 즉시 가설을 세웠다. 출입 리더기가 유령 이벤트를 찍고 있다. 하지만 반박은 바로 나타났다. 리더기 상단의 상태 LED가 실제로 변했다. 적색에서 녹색으로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적색으로 돌아왔다. 기록만이 아니라 표시도 함께 바뀌었다. 기록 단서와 결과 단서가 동시에 움직였다. 단순한 로그 오류라면 LED까지 맞춰 움직일 이유가 없다. 나는 문에서 한 걸음 떨어져 단말을 다시 봤다. 이벤트 목록이 또 한 번 뒤틀리며 순서가 바뀌었고 그 사이로 업데이트 시각이 다시 12월 1 1시 12분에 고정돼 보였다. 내 쪽 기록이 흔들릴수록 그 시각은 더 단단해졌다. 이 구역의 패턴이 출입 리더기까지 덮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때 내 휴대폰이 아주 약하게 울렸다. 알림은 없었다. 진동만 한 번 아주 짧게. 화면을 켜자 사진 앱에 새 항목이 생겨 있었다. 방금 촬영한 적 없는 네컷 이미지. 썸네일은 부스 미리 보기와 같은 구도였다. 저장 시각은 또 12월 1 1시 12분.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다. 부스를 꺼도 케이블을 뽑아도 기록은 다른 저장소로 옮겨 붙는다. 기록의 구멍이 이제는 내 기기 안쪽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 파일을 열지 않았다. 열어보는 순간 더 확정될 것 같았다. 대신 파일 정보 화면만 확인했다. 용량은 정상인데 위치 정보는 비어 있었다. 찍힌 장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기록이 있어야 할 항목이 비어 있는 방식이 부스 로그와 동일했다. 공백이 이동한다. 공백이 매체를 바꾼다. 그제야 나는 일막에서 스쳐봤던 안내문 마지막 줄이 떠올랐다. 출력물을 통로 밖으로 가져가지 말 것 같은 문장이 아래쪽에 적혀 있었던 기억. 그 문장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갔다. 사진이 밖으로 나가면 사진 속 2번째 사람도 밖으로 나온다. 정확히는 사진이 나가면 기록의 공백이 밖으로 옮겨 붙는다. 나는 사진 스트립을 다시 꺼내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은 유혹이었다. 대신 스트립을 손에 쥔 채 단말로 원격 정지 상태를 다시 점검했다. 정지는 유지. 그런데 진단 탭에 또 하나의 표시가 붙어 있었다. 동기화 대기. 부스와 단말이 아니라 내 휴대폰 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같은 아이콘. 설명은 없고 아이콘만 있었다. 설명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위험했다. 설명이 없다는 건 시스템이 무엇을 동기화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2번째 가설을 세웠다. 이건 단순히 사진 파일이 잘못 저장된 것이다. 하지만 즉시 반박이 따라왔다.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다시 갱신되며 0초짜리 시도가 하나 더 생겼다. 수신짝 한 없음. 시각은 12월 1 1시 12분. 내가 화면을 켠 순간과 거의 겹쳤다. 기기가 반응한다. 내가 기록을 확인할 때마다 기록이 한 번 더 만들어진다. 나는 더 이상 이 구역에서 확인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확인은 증거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했다. 출입 리더기 앞에서 뒤로 3걸음 물러나 통로 전체를 한 번에 보이는 위치에 섰다. 환기팬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장비함 LED 리듬도 커튼 마찰음도 잠깐 끊겼다. 정적이 돌아오면 패턴이 풀리는지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정적은 2초도 유지되지 않았다. 부스 쪽에서 아주 약한 잔광이 한 번 비쳤고 그와 동시에 내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잠금 화면에 알림은 없는데 상단에 녹화 표시 같은 작은 점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남아있으면 안 되는 표시.
나는 그 점을 보는 순간 이 패턴이 이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록의 문제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나는 출입 리더기를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는 게 탈출이 아니라 문 밖까지 따라오는 기록을 끊는 게 탈출이 된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뿐이다. 이 구역의 기록이 어디에서 비어지기 시작했는지 공백의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지금까지 내게 가장 먼저 공백을 보여준 그 화면, 인생 네컷 부스의 촬영 기록 탭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다시 부스 쪽으로 향했다.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공백을 만든 규칙 자체를 찾기 위해서였다. 부스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단말 화면을 보지 않았다. 확인할수록 기록이 늘어났고 기록이 늘수록 그 시각이 더 단단해졌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공백이 생기는 시작점이었다. 부스 앞은 이전보다 더 어두웠다. 링 조명은 꺼져 있었고 모니터는 검은 화면으로 굳어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화면 가장자리에 아주 약한 잔상이 지나갔다. 화면이 켜지는 게 아니라 켜지려다 멈춘 흔적처럼. 그 잔상이 지나갈 때마다 통로의 환기팬 소리가 얇게 멀어졌다가 돌아왔다. 소리가 멀어지는 순간이 2번 쉬고 2번. 나는 그 박자가 내 몸에 먼저 들어온다는 걸 깨달았다. 출력 슬롯의 종이는 여전히 반쯤 걸려 있었다. 종이 끝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대신 슬롯 안쪽 깊은 곳에서 아주 약한 마찰음이 들렸다. 종이가 움직이지 않는데 프린터 롤러가 헛도는 듯한 소리. 나는 손을 뻗지 않고 단말로 진단 항목만 열었다. 출력물 회수 미완료는 사라져 있었고 저장 누락 표시만 남아 있었다. 원격 정지가 유지되는데도 표시가 남는다는 건 기록 누락이 부스의 전원 상태가 아니라 기록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촬영 기록 탭으로 들어갔다. 목록이 뜨는 순간 화면이 아주 짧게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 목록 한가운데에 빈 줄이 끼었다. 한 줄은 날짜와 시각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 빈줄을 중심으로 위아래 항목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마치 빈줄이 자리를 차지하느라 주변 기록을 밀어내는 느낌. 나는 즉시 캡처하지 않았다. 캡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대신 손가락을 화면에 올려두고 목록이 스스로 변하는지 지켜봤다. 변했다. 빈줄이 한 칸 내려갔다. 내려가는 방식이 부드럽지 않았다. 2번 쉬고 2번. 그 박자에 맞춰 한 칸씩 이동했다. 기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빈줄이 기록 사이를 통과하며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이건 UI 버그다. 목록을 갱신할 때 렌더링이 꼬여서 빈줄이 보이는 것뿐이다. 그런데 곧바로 반박이 따라왔다.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정상이어야 한다. 나는 스크롤을 아주 조금 내렸다. 화면이 다시 한번 멈칫했고 빈줄이 또 하나 생겼다. 이번엔 빈줄이 생기자마자 내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아주 약하게 진동했다. 알림은 없었다. 진동만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기록은 또 한 번 확정될 것 같았다. 나는 더 큰 단서를 만들기 위해 단말을 비행 모드로 전환했다. 네트워크를 끊으면 동기화 문제인지 아닌지 갈린다. 전환이 완료되자 패킷 드롭 항목이 사라졌고 단말 상단에 연결 없음이 표시됐다. 그 상태로 다시 촬영 기록 탭을 열었다. 그런데도 빈줄은 나타났다. 오히려 더 빠르게 이동했다. 연결이 없는데도 빈줄이 움직인다는 건 외부 동기화가 아니라 단말 내부 처리와 연동된다는 뜻이었다. 내가 들고 있는 단말이 이미 부스와 같은 규칙에 묶여 있다. 나는 멈춰 서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부스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봤다. 반사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그 반사 뒤쪽 모니터 깊은 곳에서 아주 옅은 실루엣이 한 번 스쳤다. 실제 공간의 뒤가 아니라 화면 안쪽에서만. 링 조명은 꺼져 있는데도 화면 안쪽에서만 윤곽이 생겼다 사라졌다. 나는 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실루엣이 사라질 때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 잠깐 숫자가 떠올랐다가 꺼졌다. 5였다. 인원호 감지 중이 아니라 숫자만. 짧게, 너무 짧게. 나는 더 이상 부스를 고치려 하지 않기로 했다. 고치려는 순간 시스템은 나를 사용자로 인식한다. 대신 나는 빈줄의 이동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빈줄이 내려간 끝에서 무엇이 사라지는지. 목록의 마지막 줄로 내려가자 마지막 항목의 파일 번호가 하나 건너뛰어 있었다. 연속이어야 할 숫자가 끊겨 있었다. 기록 단서가 또 하나 늘었다. 그리고 그 끊긴 자리와 동시에 출력 슬롯 안쪽에서 마찰음이 딱 멎었다. 결과 단서도 함께 왔다. 그 정적 속에서 통로의 환기팬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2번 쉬고 2번의 박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빈줄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보였다. 이 패턴은 기계의 신호가 아니라 기록의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내 쪽으로도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단말을 천천히 잠그고 사진 스트립을 꺼내지 않은 채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으로만 만졌다. 종이의 차가움이 여전했다. 따뜻해지지 않는 증거. 따뜻해지지 않는 기록.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 아니라 공백이 이동하는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 그게 1시 12분에 붙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나는 단말을 잠근 채로도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화면을 보면 빈줄이 움직였고 빈줄이 움직이면 내 기기가 반응했다. 시각이 아니라 패턴이 나를 잡고 있었다. 2번 쉬고 2번. 이제는 환기팬 소리보다 내 호흡이 먼저 그 박자를 따라갔다. 그래도 확인은 필요했다. 단말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화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백이 나타나야 한다. 나는 부스 본체가 아니라 통로 벽면에 있는 소형 상태 패널을 찾았다. 점검자가 간단히 전원과 네트워크 상태만 보는 패널이었다. 가까이 가자 패널 표면이 미세하게 차가웠다. 손끝이 닿자마자 금속의 냉기가 더 깊게 스며들었다. 기계는 늘 차갑지만 그날의 차가움은 사람이 오래 서 있던 자리처럼 남아 있었다. 패널에는 장비 목록이 뜨고 있었다. 부스 라인, 출입 리더기 라인, CCTV 스위치 라인. 나는 부스 항목만 눌렀다. 상태는 원격 정지로 표시됐다. 그런데 그 아래 로그 요약줄이 한 번 깜빡이며 비었다가 다시 나타났다. 화면이 아예 꺼진 건 아니었다. 줄 하나만 꼭 필요한 정보만 비었다가 돌아왔다. 나는 이걸 단순한 화면 갱신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바로 그때 출력 슬롯 안쪽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방금까지 종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만 났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먼저 소리로 남는 방식. 내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목 뒤가 서늘해지고 손목 안쪽이 축축해졌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출력 롤러가 헛도는 것이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잔류전류로 롤러가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반박은 즉시 나타났다. 부스는 원격 정지 상태라 출력이 멈췄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롤러가 움직였다면 종이 끝이 흔들려야 한다. 종이 끝은 그대로였다. 소리만 있었다. 나는 2번째 검증을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앱을 열지 않고 저장 공간 관리 화면만 들어갔다. 파일 목록을 직접 보면 조건이 더 강화될 것 같아서였다. 관리 화면에는 최근 생성 파일 수가 표시되는데 숫자가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생성됐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목록이 잠깐 뒤섞였다가 정렬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상단 시각 표시가 아주 짧게 튕기며 12월 1 1시 12분이 스쳤다. 나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확인을 멈출수록 패턴이 약해질 거라 기대했다. 기대는 깨졌다. 단말이 주머니 안에서 아주 약하게 진동했다. 알림음은 없었다. 진동만 2번 쉬고 2번. 나는 단말을 꺼내지 않고 부스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바라봤다. 검은 화면 가장자리에서 잔상이 한 번 더 지나갔다. 켜지려다 멈춘 빛. 그 잔상이 지나간 자리에 잠깐 숫자 하나가 떠올랐다가 꺼졌다. 5였다. 이번엔 더 확실했다. 반사 때문이라기엔 숫자가 너무 정확했다. 나는 더 큰 단서를 만들기 위해 출력 슬롯의 종이를 뽑지 않는 선에서 상태를 바꾸려 했다. 원격 정지를 유지한 채 부스 라인 전원 분배기만 점검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었다. 완전 차단이 아니라 상태 리셋에 가까운 동작. 나는 그 기능을 누르기 전에 손을 멈췄다. 눌러버리면 시스템은 내 개입을 기록으로 삼을 것이다. 대신 상태 패널의 로그 요약이 비는 순간을 기다렸다. 로그 요약줄이 다시 한번 비었다. 그 비는 타이밍에 맞춰 부스 출력 슬롯 안쪽에서 종이가 아주 조금 빨려 들어갔다가 멈췄다. 이번엔 움직임이 보였다. 종이 끝이 1cm도 안 되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결과 단서가 확정되었다. 누군가가 종이를 잡아당겼다가 놓는 동작처럼. 나는 즉시 단말을 켰다. 캡처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 녹화도 켜지 않았다. 대신 진단 화면만 열었다. 거기에 새 항목이 붙어 있었다. 동기화 대기. 방향 아이콘이 내 휴대폰 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설명은 없고 아이콘만 있었다. 설명이 없다는 게 더 위험했다. 시스템이 무엇을 옮기고 있는지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또 가설이 떠올랐다. 사진 파일이 외부 저장소로 올라가다 실패해 동기화가 대기 상태로 남는 것이다. 하지만 반박은 바로 이어졌다. 동기화 대기와 동시에 출입 리더기 상태 LED가 아주 짧게 녹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적색으로 돌아왔다. 나는 문 근처에 서 있지도 않았다. 부스와 출입 리더기가 같은 패턴에 묶여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통로 끝 CCTV 스위치 라인 상태를 패널로 확인했다. 영상 프레임 드롭 표시가 짧게 튀었다. 그 튀는 순간마다 부스 모니터의 검은 화면 가장자리에 잔상이 지나갔다. 기록 단서와 시각적 단서가 동시에 움직였다. 그리고 그 박자는 늘 같았다. 2번 쉬고 2번. 그제야 나는 공백이 단순히 기록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공백은 이동한다. 부스 로그에서 단말로, 단말에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통로의 다른 장비로. 공백이 이동할 때마다 사진 속 2번째 사람은 선명해진다. 기록이 비어있는 자리를 먹고 형태를 얻는다. 나는 주머니 속 사진 스트립을 꺼내지 않은 채로 손가락으로만 눌렀다. 종이는 여전히 차가웠다. 따뜻해지지 않는 증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제 다음 확인은 하나뿐이었다. 빈줄이 이동하는 끝, 그 끝에서 사라지는 파일 번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내 휴대폰 안에 새로 생긴 네컷 파일과 연결되는지. 나는 통로 밖으로 나가려던 마음을 접었다. 도망치면 기록이 따라온다. 기록이 따라오면 사진 속 2번째 사람도 따라온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공백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끝나는지 연결을 끊을 자리를 찾아야 했다. 나는 공백이 이동하는 끝을 찾아야 했다. 상태 패널에서 로그 줄이 비었다가 돌아오는 순간 단말에서 동기화 대기가 붙고 그 직후에만 출력 슬롯 종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셋이 같은 박자로 묶여 있다는 건 어딘가에 공백의 경유지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단말을 비행 모드로 둔 채 로컬 진단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열었다. 외부 전송이 아니라 기기 안에 저장되는 형태라면 패턴이 덜 반응할 거라 기대했다. 내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을 멈추고 먼저 저장 경로만 확인했다. 폴더가 하나 더 있었다. 진단 파일은 그 폴더를 지나가야 저장되는 구조였다. 이상한 건 폴더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름이 아니라 빈칸으로만 표시됐다. 폴더는 존재하지만 폴더의 이름만 공백이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단말 UI가 폴더명을 렌더링하지 못하는 버그다. 그러나 반박은 즉시 왔다. 같은 화면에서 다른 폴더명은 정상적으로 보였다. 오직 그 폴더 하나만 비어 있었다. 기록의 공백이 단말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때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다시 한 번 비었다. 2번 쉬고 2번. 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 내보내기를 눌렀다. 화면이 아주 짧게 멈췄고 진행바가 반쯤 찼다가 멈췄다. 동시에 부스 출력 슬롯 안쪽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짧게 진동했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내 기기가 반응한다. 공백이 이동할 때마다 내 주변 기록이 흔들린다. 내보내기 진행바는 곧 정상처럼 움직였지만 완료 표시가 뜨자마자 저장된 파일 목록에 한 줄이 끼었다. 파일명이 비어있는 줄. 용량만 숫자로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줄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목록을 아래로 한 칸 스크롤했다. 비어있는 줄이 함께 내려왔다. 마치 빈 줄이 파일이 아니라 파일 목록의 규칙 자체인 것처럼 따라왔다. 여기서 더 큰 단서를 얻기 위해 나는 비교를 선택했다. 휴대폰의 저장 공간 관리 화면을 다시 열고 최근 생성 파일 수가 튀는 순간을 기다렸다.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비는 박자에 맞춰 숫자가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생성과 삭제가 아니라 정렬이 흔들리는 흔적. 그 순간 단말에 비어있는 파일 줄이 한 칸 더 생겼다. 공백이 이동하면 공백이 복제된다. 한쪽에서 비어 있으면 다른 쪽에서도 비어야 균형이 맞는 것처럼. 나는 숨을 낮추고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부스 검은 모니터를 바라봤다. 반사로 내 얼굴 윤곽이 흐릿하게 겹쳤다. 그런데 반사 뒤쪽에서 아주 옅은 실루엣이 한 번 더 스쳤다. 이번엔 실루엣이 지나간 자리에 어둠이 미세하게 정렬되는 느낌이 있었다. 화면의 어둠이 한 칸씩 맞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렬이 끝난 뒤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돌아왔다. 마치 로그 줄의 공백이 모니터 안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결론을 급하게 내리지 않으려 했다. 대신 즉시 반박을 만들었다. 모니터 반사는 착시일 수 있다. 어둠의 정렬은 눈에 적응일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 단서를 만들기 위해 출력 슬롯의 종이를 눈으로만 확인했다. 종이는 분명히 반쯤 나와 있고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상태 패널 로그 줄이 비는 박자에 맞춰 종이 끝의 그림자가 바닥 타일 위에서 아주 조금씩 위치를 바꿨다. 종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이의 그림자가 움직인다. 조명이 흔들린 것도 아닌데 그림자만 이동한다면 움직이는 건 종이 뒤쪽이다. 안쪽에서 당기는 힘이 종이 자체를 움직이기 전에 그림자부터 흔든다. 내보내기 된 진단 파일 목록에서 정상 파일 하나를 길게 눌러 정보 화면을 열었다. 생성 시각과 해시 값이 보였다. 그 값은 정상적으로 찍혀 있었다. 그런데 비어있는 파일 줄에는 해시값 칸이 아예 표시되지 않았다. 기록 단서가 또 하나 늘었다. 파일은 존재하는데 파일을 증명하는 항목이 비어 있다. 그것은 파일이 아니라 파일처럼 보이도록 남겨진 공백이다. 나는 마침내 더 큰 단서를 얻었다. 단말의 동기화 대기 아이콘이 깜빡이는 순간 휴대폰의 최근 파일 수가 튀고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비고 모니터의 어둠이 정렬된다.
4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그 박자는 2번 쉬고 2번. 이건 장비들 사이의 통신이 아니라 기록 처리의 박자다. 이 지점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공백을 따라가면 공백은 내 기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 멈추면 공백은 부스 안에 남고 사진 속 2번째 사람은 계속 선명해진다. 어느 쪽이든 위험하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다. 공백이 이동하는 경로를 끊는다. 경로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동기와 대기와 연결된 저장 경로다. 나는 단말에서 그 비어있는 폴더를 삭제하려 하지 않았다. 삭제는 확인보다 더 강한 개입이다. 대신 저장 경로를 우회할 수 있는 설정을 찾았다. 진단 파일을 외부 저장이 아니라 임시 저장으로만 남기는 옵션. 옵션을 켜는 순간 상태 패널 로그 줄이 한 번 더 비었다. 그리고 출력 슬롯 종이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더 밖으로 밀려나왔다. 마치 내 개입을 감지하고 반대로 더 확정된 증거를 내밀려는 것처럼.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라 기록을 먹고 기록을 낳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다. 내가 조심할수록 공백은 더 정교한 자리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공백이 자리 잡을수록 사진 속 2번째 사람은 더 현실처럼 남는다. 임시 저장 옵션을 켜는 순간 통로의 공기가 한 겹 더 조용해졌다. 환기팬 소리는 분명히 그대로인데 내 귀에는 소리가 벽을 타고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느낌만 남았다. 2번 쉬고 2번. 이제는 소리가 아니라 공간이 그 박자로 접혔다 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말의 동기와 대기 아이콘은 잠깐 사라졌다. 내가 기대했던 건 그거였다. 경로를 우회하면 공백이 멈춘다. 하지만 멈춘 건 아이콘뿐이었다.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한 번 더 비었다가 돌아왔고 그 타이밍에 맞춰 출력 슬롯 종이가 아주 조금 더 밖으로 밀려나왔다. 종이는 여전히 반쯤 걸린 상태인데 미세한 변화가 누적되며 경계가 이동한다. 결과 단서가 또 하나 확정되었다. 나는 단말의 임시 저장 폴더를 열었다. 정상이라면 파일명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용량이 보인다. 그런데 목록 맨 위에 또 하나의 비어있는 줄이 끼어 있었다. 이번엔 용량 숫자만 찍혀 있었고 생성 시각칸은 아예 표시되지 않았다. 기록 단서가 늘었다. 공백이 저장 경로를 바꾸어도 따라온다. 우회가 아니라 이동이다. 나는 즉시 반박을 만들기 위해 완전히 다른 기록을 열어봤다. 배터리 사용 기록, 화면 켜짐 횟수 같은 기기 내부 통계. 그쪽은 통상 외부 장비와 무관하다. 그런데 화면 켜짐 횟수가 잠깐 튀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화면을 켠 횟수와 맞지 않았다. 통계가 흔들리는 순간 손목 안쪽 피부가 축축해졌고 금속 장비 앞 문에서 차가운 기운이 더 짙게 올라왔다. 감각 단서가 기록 단서와 함께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단말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기록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 종이에 남는 기록, 펜으로 남는 체크. 통로 벽면에 걸린 점검표에는 필기 칸이 있었고 종이는 건조했다. 나는 펜을 들고 첫 칸에 점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펜촉이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종이가 젖은 것도 아닌데 마찰이 예상과 달랐다. 그리고 내가 찍으려던 위치 바로 옆에 아주 옅은 눌림 자국이 이미 있었다. 누군가 먼저 찍었다가 지운 흔적처럼. 종이의 결과 단서가 화면 밖에서도 나타났다. 그때 부스 검은 모니터 가장자리에 잔광이 한 번 더 지나갔다. 켜지는 게 아니라 켜질 수 있는 자리를 스치듯 훑는 빛. 잔광이 지나간 뒤에 검은 화면 깊은 곳에서 삭한 프레임의 경계선이 아주 옅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텍스트는 없고 칸만. 사진이 아니라 틀이 먼저 생긴다. 그 틀이 생긴 타이밍에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다시 비었다.
공백이 패널에서 빠져나와 모니터 안쪽으로 잠깐 옮겨 붙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걸 착시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즉시 반박이 무너졌다. 출력 슬롯 안쪽에서 마찰음이 딱 멎더니 종이 끝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아주 조금 이동했다. 조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종이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만 움직였다. 움직이는 힘이 종이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들어온다는 의미였다. 결과 단서가 또 하나 쌓였다. 나는 공백의 경로를 끊는 방법을 바꿨다. 저장 경로를 우회하는 게 아니라 공백이 기대는 대상을 빼야 한다. 지금 공백은 파일 목록의 규칙과 로그 줄의 규칙, 그리고 사진 프레임의 규칙에 기대고 있었다. 셋 중 하나라도 없애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건 프린터 쪽이었다. 종이가 걸린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계속 출력이라는 형태로 증거를 내민다. 하지만 종이를 뽑는 순간은 규칙의 경계다. 그래서 나는 손으로 뽑지 않고 외부에서 종이만 절단하는 방식의 안전 조치를 떠올렸다. 부스 하단에 긴급 커터 스위치가 있는 모델이 있었다. 커튼을 열지 않아도 외벽 패널에서 작동하는 방식. 나는 그 스위치를 찾으며 부스 옆면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의 경계가 느껴졌고 그 아래로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다. 2번 쉬고 2번. 진동이 내 손가락을 버튼 위치로 안내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멈췄다. 안내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위험했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 그 순간 단말이 손안에서 아주 약하게 울렸다. 알림은 없고 진동만. 그리고 상태 패널에서 로그 줄이 다시 비었다. 이번엔 비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 긴 공백 동안 부스 검은 모니터 안쪽의 삭한 프레임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마치 공백이 길수록 틀이 현실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구역에서 더 이상 공백을 따라가면 공백은 내 기기와 종이 같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록에 더 깊이 붙는다. 지금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회수다. 공백이 기대는 기록들을 한 곳에 묶어두고 통로 밖으로 옮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진 스트립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은 채 나는 그 위치만 다시 확인했다. 차가움이 여전했다. 따뜻해지지 않는 종이는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나는 단말을 완전히 끄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잠그고 캡처 자동 업로드 기능을 껐다. 휴대폰도 비행 모드로 전환했다. 기록이 밖으로 흘러나갈 길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패널 앞에서 점검표의 빈칸을 손가락으로 눌러 눌림 자국이 확실히 남아있는지 확인했다. 그 자국은 분명히 있었다. 화면이 아닌 종이에서도 공백은 이미 움직였다. 부스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자 출력 슬롯 종이가 아주 조금 더 나와 있었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확실한 결론이었다. 공백은 내가 확인할 때마다 커지고 공백이 커질수록 두 번째 사람의 자리는 틀로 먼저 고정된다. 이제 다음 단계는 기록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한 번에 회수해 봉인하는 쪽이어야 한다. 나는 통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이 구역 안에서 끝내야 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기록이 이동할 길이 많아진다. 사진 스트립이든 캡처 파일이든 한 번만 연결되면 공백은 새로운 자리를 찾아붙는다. 그걸 막으려면 회수는 빠르게, 봉인은 조용하게, 그리고 확인은 최소로 해야 했다. 우선 손에 든 기기부터 정리했다. 단말은 화면 잠금 상태로 두고 자동 업로드와 자동 동기화 관련 항목을 전부 껐다. 휴대폰은 비행 모드로 전환하고 최근 앱을 닫았다. 화면을 켜는 횟수 자체가 통계로 남고 그 통계가 흔들릴 때마다 공백이 한 번 더 생겼다. 기록을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기록이 생길 곳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통로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형광등 아래에서 내 손등이 창백해 보였고 금속 장비함의 냉기가 손목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환기팬 소리는 다시 또렷해졌지만 2번 쉬고 2번의 박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바닥 타일의 미세한 진동이 그 리듬을 대신했다. 나는 부스 앞에서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사진 스트립을 꺼내지 않은 채로 봉인부터 준비했다. 점검 가방 안에는 회수용 봉투와 테이프가 있었다. 평소엔 고장 부품이나 분실물을 담는 용도였지만 지금은 기록을 한 곳에 묶어두는 도구가 됐다. 봉투를 꺼내자 종이 냄새가 났다. 그런데 내 손에 있던 사진 스트립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봉투 입구에 닿는 순간까지 유지됐다. 나는 출력 슬롯에 걸린 종이를 뽑지 않았다. 뽑는 순간은 규칙의 경계였다. 대신 부스 옆면의 외부 패널만 살폈다. 커튼을 열지 않아도 접근 가능한 위치에 비상 차단용 커버가 있었다. 커버를 여는 동작 자체가 기록이 될까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그때 단말이 주머니 안에서 아주 약하게 울렸다. 알림은 없고 진동만 2번 쉬고 2번. 내 손이 움직이려는 순간을 따라오는 반응이었다. 나는 움직임을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회수 순서를 바꿨다. 부스가 아니라 기록의 종착지를 먼저 봉인한다. 사진 스트립 2장을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한번 접어 막았다. 봉투 표면에 날짜와 시각을 적으려다 멈췄다. 적는 행위도 기록이다. 대신 봉투를 가방 안쪽 깊은 칸에 넣어 손이 쉽게 닿지 않게 했다. 봉투가 가방 속으로 들어가자 통로의 공기가 아주 얇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환기팬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패턴이 약해진 듯 했다. 결과가 감각으로 먼저 나타났다. 나는 그 상태로 단말을 열어 촬영 기록 탭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확인은 조건을 강화한다. 대신 상태 패널만 봤다. 로그 줄이 비었다가 돌아오는 현상이 봉투를 넣은 뒤엔 확실히 줄어들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비는 시간이 짧아졌다. 기록 단서 하나가 변했다. 공백은 사라지지 않아도 속도를 잃는다. 문제는 출력 슬롯의 종이었다. 종이가 걸려있는 한 시스템은 출력이라는 형태로 계속 증거를 내밀 수 있다. 나는 가까이 가되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종이 끝만 관찰했다. 종이 끝 그림자가 바닥 타일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던 움직임이 봉투를 넣은 뒤엔 거의 멈췄다. 대신 슬롯 안쪽에서 아주 낮은 마찰음이 한 번 들렸다가 멎었다. 소리가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상태 패널의 로그 줄이 한 번 비었다가 돌아왔다. 공백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설을 세웠다. 사진 스트립이 공백의 매체라면 봉인하면 멈춘다. 그런데 반박이 바로 나타났다. 단말 상단 시각 표시가 아주 짧게 12월 17일 1시 12분으로 붙어 보였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기기가 꺼지지 않았는데도 특정 시각이 스치는 건 아직 경로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공백은 사진에만 붙지 않는다. 기록의 형식, 목록의 규칙, 로그줄의 틈에도 붙는다. 그래서 나는 회수의 범위를 넓혔다. 봉투 하나로 끝내지 않고 이 구역에서 생긴 기록을 모두 한데 묶어야 했다. 단말의 캡처 폴더를 열지 않고 저장 공간 설정에서 캡처 자동 생성 기능을 껐다. 휴대폰에서도 사진 자동 백업을 껐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통로의 리듬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멀리서 장비함 LED가 2번 깜빡이는 게 보였고 쉬고 다시 2번. 하지만 아까처럼 내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패턴은 남아있는데 이동성이 줄어든 느낌.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가방을 메고 부스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차가운 금속의 감각과 봉투 속으로 들어간 종이의 무게감뿐이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출력 슬롯에 걸린 종이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상 이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출력 슬롯에 걸린 종이를 끝내 손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 뽑는 순간부터는 내 손이 개입한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공백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대신 종이를 밖으로 더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동시에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했다. 회수는 이동이 아니라 봉인이다. 나는 점검 가방에서 얇은 투명 슬리브와 테이프를 꺼냈다. 원래는 분실물 보관용으로 쓰는 소매인데 종이를 직접 만지지 않고 상태를 고정할 수 있다. 부스 앞에 무릎을 꿇되 커튼을 바라보지 않았다. 검은 모니터도 보지 않았다. 눈이 머무르는 지점이 늘어날수록 기록은 그 지점을 따라 자리를 만든다. 나는 슬리브를 출력 슬롯 앞에 대고 반쯤 나온 종이 끝을 살짝 감싸듯 덮었다. 종이를 잡아당기지 않고 종이 앞쪽만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테이프로 슬리브 가장자리를 부스 외벽에 붙였다. 종이를 뽑지 않았는데도 손끝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남았다. 종이가 떨리는 게 아니라 종이 뒤쪽의 공기가 한 번 움직인 느낌. 그 움직임이 지나간 직후 벽면 상태 패널의 로고 줄이 짧게 비었다가 돌아왔다. 공백은 아직 있다. 나는 단말을 열지 않고 상태 패널의 장비 목록만 바라봤다. 부스 항목이 원격 정지로 유지되고 있는지, 출입 리더기 라인이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는지, CCTV 스위치 라인이 튀지 않는지. 눈으로만 최소한으로. 그 사이 통로의 환기팬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2번 쉬고 2번의 리듬이 소리에서 빠져나와 아주 얇은 바닥 진동으로만 남았다. 감각 단서가 약해졌다. 약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 단서였다. 그런데 완전히 풀리진 않았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아주 짧게 진동했다. 알림은 없었다. 화면을 켜지 않았다. 화면을 켜는 순간이 바로 새 기록이 생기는 순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대신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오래 눌러 전원을 끄는 대신 네트워크만 차단되는 모드로 유지했다. 켜짐 상태를 최소로 남기되 밖으로 새지 않게. 공백이 움직일 길을 막는 방식이었다. 나는 점검표로 돌아갔다. 종이 위에 남아있던 옅은 눌림 자국을 다시 확인했다. 펜으로 표시하지 않고 손끝으로만 눌러보았다. 자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화면이 아닌 종이에서도 공백이 자리를 만든다는 증거. 이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백은 이 구역에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말을 아주 짧게 켰다. 촬영 기록 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캡처 폴더도 열지 않았다. 오직 시스템 시간 표시와 저장 관련 설정만 확인했다. 자동 업로드 꺼짐, 자동 동기화 꺼짐, 진단 임시 저장 켜짐. 그 설정들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데 3초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화면 상단의 시각 표시가 아주 짧게 튕기며 12월 1 1시 12분이 스쳤다. 스치는 순간 상태 패널의 로고 줄이 한 번 더 비었다. 공백이 나를 건드리는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단말 화면을 바로 잠갔다. 그 시각을 더 오래 바라보면 공백은 더 확실한 자리로 굳는다. 확인을 줄여야 한다. 확인을 줄이면 공백은 속도를 잃는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어였다. 슬립으로 고정된 종이 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부스 내부에서 아주 낮은 마찰음이 한 번 났다가 멎었다. 롤러가 헛도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들리기엔 너무 또렷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기계 문제가 아니라 기록 처리 문제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출력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공백이 이동하는 규칙이다. 나는 가방을 닫고 봉인된 회수 봉투가 들어있는 깊은 칸을 한 번 더 눌러 확실히 고정했다. 봉투를 꺼내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사진 속 두 번째 사람은 다시 현실 쪽으로 정렬될 수 있다.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 회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로 밖으로 나가기 전 나는 마지막 조치를 하나 더 했다. 벽면 상태 패널 옆에 있는 관리자 메모 기능에 부스 라인 원격 정지 유지와 출력 슬롯 고정 조치가 완료되어 추가 확인 금지라는 문장을 남겼다. 화면에 남는 기록은 불안했지만 누군가가 같은 함정에 더 오래 머무는 것보단 낫다. 그 문장을 남기는 동안에도 따옴표를 쓰지 않았다. 문장 자체가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출입 리더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붙었지만 짧은 진동 리듬은 오지 않았다. 2번 쉬고 2번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게 작은 해결이었다. 적어도 이 구역의 패턴이 즉시 나를 붙잡진 못한다. 문을 통과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나는 끝내 사진 스트립을 보지 않았다. 단말도 열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도 켜지 않았다. 기록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걸었다. 그런데 바깥 공기가 따뜻한데도 가방 안쪽 깊은 칸에서 차가움이 새어나오는 느낌이 있었다. 종이는 원래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봉투 속은 끝내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즉시 샤워를 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습관처럼 먼저 가방을 현관 바닥에 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조용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현관 타일 위에서 내 발끝 쪽으로 아주 얇은 진동이 한 번 올라왔다. 2번 쉬고 2번은 아니었다. 딱 한 번. 마치 패턴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나를 다시 맞추려는 시도처럼. 나는 그때 알았다. 30%는 회수로 끝났다. 하지만 70%는 봉투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을 계속 지켜야만 유지되는 형태로 남는다. 공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속도를 잃는다. 속도를 잃은 공백은 때로는 다시 박자를 찾는다. 그 뒤로 나는 사진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기록을 확인할수록 공백은 자리와 박자를 찾아 돌아온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봉투는 현관 가장 안쪽에 두었고 휴대폰의 자동 저장과 동기화는 꺼둔 채로 지냈다. 그런데 가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화면을 잠그는 순간에만 아주 짧게 손끝이 차가워진다. 2번 쉬고 2번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한 번의 떨림처럼. 여러분이라면 그 인생 네컷 봉투를 끝내 열어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확인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